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김공희입니다. 오늘은 1년 안에 대파는 토지 투자의 기술, 그 중에 두 번째 항목, 토지 개발이란 무엇인가 챕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허가 두 번째 조건, 배수로.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건 이제 어떤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누구한테? 시장공사구청장님한테 물어보는 행위를 가리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도로 조건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배수로 조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번화가 쪽에는 그 배수로라고 생각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관이 다 묻혀져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시골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로변에 오하수관이 묻혀져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 배수로를 찾아야 하는데요. 크게 배수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배수로와 인공적인 배수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연적인 배수로라 하면은 작은 또랑이죠. 지목이 국어라고 일컬어지는 작은 또랑인데, 이 또랑이 내가 살려고 하는 그 토지 근처에 존재해야만 배수를 그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배수로는 또랑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지목 국어인 부지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적인 배수로라 하면요, 오수관과 우수관이라는 매놀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잘 살펴보시면 우수매놀이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매놀을 우수매놀이라 하고요, 구멍이 막혀져 있는 매놀을 오수매놀이라 합니다. 이 용도가 다 그게 틀린데요. 오수매놀에는 소위 말하는 똥물을 흘려보내는 곳이고요, 그 우수매놀은 마당의 빗물 그리고 화장실의 물, 그러니까 다 같이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근처에 우수관이 존재한다 그러면 배수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수관이 있다 그러면 빗물, 마당에 빗물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인공적인 배수로를 하면 우수관이 있을 때 배수로가 있다고 얘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수관만 존재하면 이 토지는 배수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건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지적도상에는 배수로라고 쓰여 있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적도상에서 배수로를 찾으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적도에서 자연적인 배수로를 찾으려고 하면 국어라는 부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보시면 28개의 지목 중에 국어라는 지목이 있어요. 이 국어는 작은 또랑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지적도상에서 국어라는 지목을 찾으시는 게 배수로를 찾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궁금해하실 부분이 우수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매놀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시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빗물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관수구로 들어가는 거죠.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수관은 빗물을 안 받겠다는 거죠. 비가 오면 구멍을 막아놨기 때문에 빗물은 들어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했다, 도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다, 그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지으실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조건과, 지금은 도로 조건은 얘기하지 않는데요, 도로와 배수 조건, 인공적인 배수로, 자연적인 배수로라고 하는 이 배수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시면 지금 도로가 있는지 배수로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토목과 건축, 공정을 구분하라. 개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토목공사만을 하는 개발이 있고, 건물을 지는 개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라는 걸 두 개를 받게 돼요. 건물까지 짓게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이 두 개를 다 받게 되고, 만약에 토목공사만을 진행해서 매도를 하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만을 택한다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필요가 없죠. 건물이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목공사,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이 허가는 토목공사에 관한 허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만을 택했으면 토목공사만을 하는 것이지 건축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싶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짓겠다는 허가, 건축허가라는 걸 따로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의 모습이 토목공사만을 하고 건물을 짓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두 개가 있다. 이걸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토목하고 건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예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토목과 건축은 아예 별개.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죽는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땅을 건드리는 허가고요. 건축은 건물을 짓는 허가입니다. 땅을 건드리는 않는데 건물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죽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살아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과 건축을 구별해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써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특히 개발업자, 토지를 만드는 개발업자한테는 토목이 좀 더 중요하겠네요. 저희 같은 토지 개발업자들은 토지를 개발해서 토지를 매도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중요한 거죠. 건축허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매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다는 것은 토지 개발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만을 택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지 개발행위 허가와 건물까지 지어서 매도한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가볼게요. 개발 원가를 미리 계산하자. 토지 개발업자, 토지를 통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토지를 개발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라는 걸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인허가 세금이 있겠죠. 개발하는데 인허가 세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서류를 도면을 그리지 못하니까 이 설계비, 용역비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비 정도가 있게 되겠죠. 이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크게 28가지의 지목 중에 대표적으로 크게 농지와 임야를 나누어서 납부하는 인허가 세금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은 어느 땅에나 다 마찬가지로 그 세금이 인허가 비용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농지에 들어가는 세금을 농지보전분담금이라고 부르고 그 규모가 평당 공시지가의 30%를 평수에 곱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농지보전분담금이라고 하고요. 이 금액이 꽤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는 상임청장이 임야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 전용 이슈 제한 지역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산림청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 산림청장은 이 산을 누군가가 개발을 전용을 하려고 할 때 그 부담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그 전용비를 가리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 땅이 중보전산지냐, 보전산지냐, 산지전용 이슈전지이냐에 따라 부과하는 고시하는 금액이 매년 정해져 있다. 이 금액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금액을 계산할 줄 아셔야 개발 원가를 미리 계산할 줄 아셔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인허가 비용이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도상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제곱미터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곱미터 공시지가를 평당 공시지가로 바꾸셔야 돼요. 평당 공시지가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대략 3.3을 곱하시면 되거든요. 제곱미터 공시지가에 3.3을 곱하시면 평당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그거에 3분의 1, 30%를 다시 계산하시면
대충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 곱하기 평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몇 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충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됩니까? 임야에 보통 개발할 수 있는 임야를 가리켜 준보존 선지라고 하는 게 보통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산청장의 고시한 금액이 제곱미터당 4,480원입니다. 즉, 약 평당 15,000원 정도의 비용을 평수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15,000원 곱하기 300평이다. 그럼 450만원. 농지보존분담금과 비교해 볼 때 대체사용자 안전소비는 한 몇백만 원, 근데 많아봤자 한 1,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임야의 경우에 더 많이 들겠지만 적은 평수의 땅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땐 농지보존분담금과 대체살인자 안전소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농지를 개발하는 게 더 이득입니까? 임야를 개발하는 게 더 이득입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도로변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시면 산을 부시고 있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개발업자들은 산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농지를 메꾸려고 하는 개발업자는 거의 볼 수가 없죠. 대규모 농지를 메꾸려고 한다. 전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이 적은 임야를 볼 때 좀 더 비슷한 값을 주고라도 매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지는 건물이 이미 지었던 땅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득한 토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준공을 득한 토지는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형지라는 지목에서만 통한다는 거죠. 원형지라는 지목은 뭐냐면 크게 나누어서 농지와 임야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발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이게 챕터에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창을 검색을 하시고요. 네이버 카페를 눌러 주십시오. 카페를 눌러 주시면 여기 카페 검색란에 토지개발 아카데미, 여기 두 번째 부동산 아카데미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부동산 아카데미의 메인 페이지가 나오죠.